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은요. 아이디가 재밌네요. 아이디가 꼬렛꼬렛을 하는데 꼬렛꼬렛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아이디 꼬렛꼬렛을 쓰는 친구가 공수하실 동일성 부분에 요청이 있어서 우리 신품모 5회 9번에 있는 동일성 관련된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공수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이것만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공수사실의 동일성은 일단 우리 기본적인 입장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기본적인 사실만 동일하면 돼요. 따라서 법적인 평가, 쉽게 말하면 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똑같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럼 똑같은 사건을 사기죄로 평가했다가 횡령죄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죄명은 사기에서 횡령으로 바뀌어도 스토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다 평가가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럼 그건 기본적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와 일부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발생한 사건 중에 일부를 처리했다, 전체를 처리한다, 어차피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사례를 좀 보시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다 중 횡령했다고 되죠. 횡령했다는 공수사실과 그 돈에 수금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수금해서 이를 편취했다는 사기죄죠. 자, 죄명은 횡령과 사기입니다. 즉 평가는 다릅니다. 평가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실이 똑같아요. 사실이 똑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쓴 건 똑같습니다. 썼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사기를, 이 수금한 돈을 처음부터 속여가지고 수금한 것처럼 수금한 돈을 속여가지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쓰려고 생각했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처음은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 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쓰면 횡령죄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처음부터 그럴 고의가 있었냐만 갖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횡령죄로 평가하고 사기죄로 평가한 것일 뿐이지 이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 동일성이 있는 거고요. 자, 피고인이 작물취득죄를 받은 판결이 확정됐는데 검사가 이후 공범과 함께 피고인을 다시 강도상해죄로 공소리게 한 경우, 우리 퍽치기 사건이죠. 우리 퍽치기 사건에서 사실상 퍽치기 사건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퍽치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놈이 전에 작물취득죄로 한번 처벌을 받았죠. 작물취득 처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강도상해를 한 놈인데, 이 강도상해죄로 다시 기소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동일성이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요 강도상해죄는 면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소로 처벌을 안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이 있죠.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때 뭘 하나 고려하냐면, 이 강도상해와 작물취득을 같다고 다를 때 원래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럴 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단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어느 때 고려하냐면요, 자, 이럴 때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다고 봐버리면 이놈이 면소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봤을 때 이건 면소로 봐줄 수가 없다고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이게 전에 처벌을 받았어도 이걸 면소로 봐주면 자기들 용납이 안 돼요, 대법원이. 그럼 이때는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쓰냐면 다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때 다르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뭐 죄질이 다르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보호법익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르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죄수론 논할 때도 한번 같이 얘기했었죠. 상상적 경합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상상적 경합이면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일어나면 상상적 경합인데, 이걸 동일한 사건으로 봐버린 순간 하나가 무시가 되는 면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이걸 상상적 경합을 하나로 봐버리면요, A가 판결을 받거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 판결을 받아버리면 다른 걸 또 판결을 안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면수가 돼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하나로 보는 순간 하나가 무시가 되고 하나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봐버려요.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경합범처럼 해서 A와 B는 이 상상의 값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상상의 값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봐버립니다. 이렇게 다르게 봐서 둘 다 처벌하겠다는 취지예요. 요럴 때 이렇게 규범적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작물취득죄로 처벌받은 놈을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얘를 그냥 봐주기가 대법원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려고 할 때 항상 무슨 말 쓰냐면 이렇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다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동의성이 없고요. 자, 뒷판에 참고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서 외폭해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사실. 자, 공사실은 협박했다는 공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협박해서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하게 하고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도피게까지 했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협박까지만 나온 거고요. 뒤는 협박에서 나머지 결과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일부와 전체예요. 일부와 전체는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건 동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서 강도 예비를 했다는 공사실과 마찬가지 이것도 강도 예비입니다. 근데 폭력범죄의 공인들 우리가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범죄. 자, 요것도 같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방에 모인 건 한 번밖에 안 모였습니다. 다방에 모였다는 사실을 강도를 하려고 모였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강도 예비가 되고요. 폭력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폭력행위 등이 됩니다. 이 평가만 달라질 뿐이지 역사적 사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해서 2차 사고를 낸 경우, 자, 우리 음주운전은 우리 대법원이 하루에 하나의 죄로 봅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를 죄 보기 때문에 이게 1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과 1차 사고 음주운전과 2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같은 날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죄 피해자만 바꿨습니다. 자, 범인을 바꾼 게 아니에요. 피해자만 바꿨습니다. 피해자만 바꿨을 때는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재산죄에서의 피해자는 재산죄에서 피해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소장 변경 필요성 파트에 가봐도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래요?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래요. 피해자는. 같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다르면 법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피해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만 좀 바꾼 거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머지는 다 동일성이 있는데 요 니은번 작물취득죄하고 강도상해죄는 판례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이 강도상해를 처벌하기 위해서 작물취득과 강도상해를 동일성이 없는 거 규범적 요소 고려해서 동일성이 없는 걸로 봤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